순천에서 최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이 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는가 하면 한 아파트 단지의 현직 시의장의 명함이 대량 게시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민간단체가 일본에 있는 우리 조상들의 귀무덤을 되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관련 학술회의 개최는 물론 일본 시민사회와도 연대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철련 의원의 재산이 7억 9,400여만 원이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지역 NGO 단체들이 여수시 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의회가 경도 진입도로 개설 관련 예산을 가결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뜻에 역행한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일선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6,600여 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5시 기준 여수에서 1,881명, 순천에서 2,124명, 광양 995명, 고흥에서 372명 등 모두 5,372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자정까지 최종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소아 접종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만 5에서 11세 소아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며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석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 관련해 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최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엔 허유인 의장의 명함이 지역구 아파트 단지 곳곳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세히 보니 순천시 의회 허유인 의장의 명함이 붙어 있고 바로 옆에는 손으로 접은 듯한 종이학이 딸려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허 의장의 지역구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누군가 명함과 종이학을 붙여놨습니다. 이처럼 명함을 게시하는 건 예비 후보자 본인도 할 수 없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엔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별정직 공무원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허석 순천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에 사용할 축하 메시지와 영상을 부탁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허 시장의 부탁을 받아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허 시장 측도 자신들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허유인 의장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지만 누가 명함을 붙여놓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며 자신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과 의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같은 당 입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 선거 치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좀 창피도 들었고. 한편 명함 부착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허 의장 측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제 인수위가 박 부지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박 부지사는 국정과제를 조정하고 취합하는 기획조정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김영득 탈마 청백리 문화재단 이사장이 순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출마 기자회견에서 35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지역 경제 대전환을 통해 순천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유니콘 기업 육성, 갯벌 체험 테마파크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와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주철현 국회의원 재산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3명 재산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주철현 의원이 31억 3,400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7억 9,4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또 김회재 의원은 56억 1,800만 원으로 6억 1,800만 원이 늘었고, 서동용 의원은 2억 4,900만 원, 소병철 의원은 2억 1,900만 원이 각각 늘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액 변동, 예금 등이 주요 사유가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전쟁의 공을 평가받는 용도로 우리 선조들의 코와 귀를 베어간 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곳곳에 이런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정유재랑 격전지였던 순천의 한 민간단체가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기둥과 돌멩이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 있는 귀무덤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온 장수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코와 귀로 만든 무덤이 일본에 5곳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희생돼 묻힌 우리 선조들은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의 일본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귀무덤이 있는 마을에도 모르고 있는데 순천 외성과 검단산성 등이 위치해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졌던 순천 지역. 순천에서는 희생된 조상들의 원혼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고국으로 봉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귀무덤 봉환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순천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여서 여기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고 그 동부 육군 쪽에 병사 양민들 귀를 코를 제일 많이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우리 순천 여기 평화공원에다가 안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운동본부는 앞으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귀무덤과 코무덤을 봉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여수시 의회에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 가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통해 여수시의회가 제219회 임시회에서 경도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예산안을 가결한 데 대해 미래에셋의 경도 개발 사업이 애초에 공익적 목적에서 벗어나 변질돼 추진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앞으로 뜻을 함께하는 시민, 기관과 함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정상화와 생활용 숙박시설의 철회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한낮 기온은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여수 7에서 13도, 순천 6에서 14도, 광양 6에서 15도, 고흥 5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6에서 16도, 목포는 6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일요일까지 예년 이맘때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도 여전히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수당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지급 대상은 14,700여 명으로 농어가마다 60만 원씩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동지역은 농협중앙회 순천시 지부에서 수령할 수 있고 면지역과 도사동은 마을별로 지정된 날짜에 맞춰 주소지 농협에서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 출신의 독립유공자 윤형숙 여사의 일대기를 담은 만화책이 발간됐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최근 지난 2년간의 기획 과정을 거쳐 만화로 보는 윤형숙 열사 책자를 발간하고 교육지원청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습니다. 윤형숙 열사는 1919년 광주에서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일본 기마헌병이 휘두른 군도에 왼쪽 팔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수시가 방역 지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으로 2천여 개 사업체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정부의 방역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체로 오늘은 4월 4일부터 29일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여수시가 신속한 코로나19 정보 안내를 위해 AI 상담센터를 도입합니다. 여수시는 내일부터 AI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코로나19 재택치료와 확진자 건강관리, 격리 정보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식 오류나 세부 안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되고 AI가 응답하지 못한 상담 내용은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될 예정입니다.